오늘 내용은 추정 60분 리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방영을 했죠. 특히 최근에 역전세 하면서 또 언론이나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뭐 300채 있는 사람이 뭐 파산했다, 뭐 서울이나 뭐 인천, 뭐 동탄에서 뭐 어떻게 도망갔다, 그래갖고 세입자들이 힘들다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KBS에서 이렇게 진행한 것 같아요. 자, 이거 하나씩 볼게요. 제목 갭투자 아시죠? 전세 끼고 사는 투자. 갭투자 큰 손들. 아무래도 개수가 많으면 리스크가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갭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의 몰락이라고 써 있고요. 한번 볼게요. 갭투자 피해 속출 세입자 구제 방안은 요즘 이슈화되는 내용의 제목을 뽑은 거예요. 조물주의 건물주를 꿈꿨는데 도미노처럼 무너진 갭투자. 갭투자 파산, 빌라 천채, 다주택자, 전세금 갚고 잠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물건들, 갭투자 피해는 임차인들이. 이것도 맞아요. 요즘 뭐 파산해서 도망갔다, 거기에 임대 사는 임차인들이 되게 고통을 받는다, 이런 뉴스가 한참 나오다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또 이런 현상의 기본적인 이유는 전세가 하락이죠, 그죠? 갭투자는 매매에다가 전세금을 레버리지를 써갖고 그 차이를 갖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큰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엄청 많다 보니까 전세가 줄줄줄 떨어져요. 적게는 2, 3천부터 뭐 많게는 한 1억 이상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분에 대해서 재계약되는 그 임대인, 집주인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개수가 많게 되면 이거 뭐 이렇게 빌라 천채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큰 리스크 오겠죠. 이 이면에는 보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스타 강사가 있다. 뭐 요 책을 선전하네. 어느 강사를 딱 찍은 것 같아요. 그 스타 강사를 찍었어요. 몰래 촬영한 것 같고요. 지금이 투자하기엔 일생일대 최대 혹일 거예요. 투자해본 사람들은 요즘 상황을 알겠지만 처음 여기 온 사람들은 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처음부터 위험성 얘기는 전혀 없었고, 어, 자기만 믿고 따르면 100% 된다고 이렇게 강사님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거 참 위험하죠. 아니, 투자에 100%가 어디 있어요? 100%가.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라주고, 투자에서 사람을 100% 믿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100%. 음. 난 부부도 100% 아니라고 봐. 그쵸. 여기 계신 분도 어떻게 투자하는데 강사를 100% 믿고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강사도 문제가 큰 것 같아요. 100%는 없죠. 그죠? 결국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돼버렸죠. 그 강사를 믿고 되게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온 수강생은 그냥 책 보고 왔겠죠. 책 보고 처음 온 수강생들은 강사랑 상담을 하고 강사만 믿고 돈을 보내줘서 집을 사는 그런 구조였어요. 객 투자의 역습, 누가 투기를 부추기는가 하나하나 캡처했어요. 이제 화면 전환이 바뀌면서 이 기자님이 요 사람과 통화를 합니다. 이름은 박명근이라는 분이고요. 갭 투자자입니다. 뭐 직장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두 채를 매입했죠. 여기 아파트가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 같아요. 그죠? 지상 주차장이 있고. 이분이 매입을 했는데 전세가 1억 8,500, 그리고 약 1,000만 원의 차이로 맞췄는데요. 보면은 뭐다 매매가는 1억 9,500이고요. 전세가 이때 당시에 처음 맞췄을 때 1억 8,500이니까 내 돈 1,000만 원, 뭐 잡비 포함해서 한 1,500만 원, 뭐 1,000 몇백만 원 정도 들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소액이었어요, 소액. 정확히 몇 년 전인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 뭐 2년 전에서 3, 4년 전까지 되겠죠. 1,000만 원짜리 소액 투자예요. 혹하지 않나요? 아니, 1,500만 원으로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대. 갭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내 돈 얼마? 1,500이면은 아파트 한 채. 아파트 10채 사는데 얼마? 10채 사는데 그러면 1억 5천 드는 거죠. 어딘지 궁금하네요.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 아까 공부하면서 어딘지 체크해뒀어. 음. 그러니까 처음 부동산을 이제 입문한 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거야. 1,500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났죠. 제가 여기에 1억 6천만 원에 내놨어요. 두 건물 합쳐서 6천만 원 정도 전세가가 하락했죠. 자, 문제. 제가 지역은 안 밝힐게요. 지역은 안 밝힐 텐데, 왜, 왜 전세가가 떨어졌을까요? 일자리 감소, 우리, 신 MS님, 그거 말고, 정연우님 입주, 차차님 입주, 주변 새 아파트. 그쵸, 그쵸. 아니, 제 방송 보는 분들은 왜 이렇게 똑똑해?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 지역을 알기 때문에 이 지역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공급이 많으면, 입주가 많으면 가격 방어는 될 수도 있지만 전세가는 떨어지게 돼 있죠. 어우, 또 다들 똑똑해요. 자, 넘어갈게요. 결국 이분은 뭐다? 역전세 3천씩 났어요.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전세가가 더 떨어졌어요. 많이 봤거든요. 만세 부르는 분들, 아파트 처분한 분들, 결국 뭐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전세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처분했대요. 그리고 그분들은 만세를 부른다. 기본이에요. 부동산 투자, 특히 갭 투자할 때 입주 물량 체크는 기본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 들어오는 분들이 어느 강사에 속아서 1,000만 원 세팅이라는 그 가격 적은 갭에 속아갖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를 투자했던 계기는 이 책을 봤대요. 책. 뭐 누구라고 말할 순 없지만 뭐 PC라고 하네. 방 누구런데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냈나 봐요. 갭 투자로 300채의 주인. 특히 이분이 한 2년 전, 3년 전에도 영통 갭 투자 쪽으로 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후로 요번에 추정 60분에 제대로 걸렸네요. 그리고 여기에 다음 캡처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갭 투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 전세를 주고 전세 매매가와 전세가 요 차이, 요 갭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투자금이 이게 암만 아파트 값이 높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높다면 내가 들어가는 갭은 작게 되죠. 그리고 이 박명근님은 이랬대요. 제가 그때 1억 조금 넘는 돈을 그 박모 강사님한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5채의 등기를 보내주더라고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아니, 이런 강사가 세상에 어딨어. 돈만 보내주면 등기를 준대. 저는 이분도 참 웃겨. 모르겠어요. 그분의 속아서 그런지 요거는 뭐 되게 위험한 거죠. 이분이 어떻게 딱 8천만 원과 집담보대출 8천만 원 그리고 본인 자금 2천만 원에서 1억을 보내줬더니 이분이 줬던 게 보다 오피스텔 2채, 아파트 3채 갭 투자를 보내줬대요. 요 수강생분이 참 좀 신중하지 못했던 게 자기가 투자하는 물건에 대해서 이게 오피스텔인지 아니면 아파트인지 중간에 협의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투자는 너무 무책임한 투자잖아. 그냥 돈 주면은 알아서 5채를 등기쳐서 준다는 거죠. 또 1억 5천만 원을 추가 대출을 받아갖고 아파트 오피스텔 6채를 또 매입을 했네요.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물론 이렇게 투자해서 잘 됐다면 해피엔딩이에요. 5채 플러스 6채 총 11채를 매입해서 여기에 오피스텔까지 들어갔는데 이건 뭐 구축이겠죠. 11채를 그것도 풀 대출을 이용해서 했다. 아주 위험하죠. 결국 갭 투자로 총 11채를 매입을 했어요. 이분은 얼마 투자했냐면 1억을 투자했고요. 1억. 그리고 1억 5천, 2억 5천 대출했대요. 그 중에서 8채가 전세가가 역전세가 났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렇게 되면 2억 5천만 원. 그리고 이분이 넉넉하신 분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뭐 투자금이 2천만 원인데 그 외에 다 대출을 일으켰으니까. 결국 이분 중에서 최악을 말했겠죠. 11채에 대해서 다 오픈한 건 아니고 어쨌든 뭐 보합도 있고 가격적인 면 11채보다 전세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11채가 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여준 게 보다 매매가도 지금 3천만 원 정도 하락한 게 있다. 그리고 전세가 같은 경우는 한 3,500만 원씩 하락했다. 그 중에 최고 많이 떨어진 거고 뭐 최고 많이 떨어진 거 예를 보여줘서 했겠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에서 어쨌든 8채가 전세가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채 역전세로 인해 손실액 3억 2,800. 그러니까 전세가 떨어져서 역전세로 뱉어줘야 될 돈이 3억 2,800인 것 같고, 제가 이 경우 이렇게 당한다 그러면 이거 거의 끔찍한데요, 이거? 여기 계신 분들 봐봐요. 그냥 몰빵해서 11채를 샀는데 추가금이 3억 3천이 들어가. 그렇게 되면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팔아야 되는데 이거 못 팔 거예요, 아마. 왜 못 파냐면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아, 이거 못 팔아요. 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냐면 제가 이걸 보니까 이 강사님은 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해놨더라고. 박땡땡은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돼버렸죠. 그쵸? 이 박명근 씨는 어떻게 보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썼는데 그게 역으로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여기 PD가. 혹시 계약할 때 물건 못 보고 사셨대니까 못 봤대요. 11채를 못 봤다고 하네요. 아, 저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사람을 믿었기에 그냥 돈만 주면은 알아서 등기 권리증 갖다 주는 요런 투자. 요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살 때 그냥 사준 게 아니죠. 컨설팅 비용까지 2,500만 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채당 2,500만 원이야. 그 2,500만 원 안에는 뭐가 있다? 그 갭,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 금액 한 갭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컨설팅 비용, 그리고 뭐 복비 다 들어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딱 나왔어요. 이제 3천만 원에서 볼게요. 갭은 1,900만 원 갭으로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수수료가 450만 원 정도고요. 복비는 130, 뭐 36,000원, 뭐 133만 6천원. 취득 및 각종 세금이 400 얼마. 400 얼마면 3억짜리 사셨나? 2억 몇천짜리. 그래서 토탈 이분이 갭 투자하기 위해서 2,900, 뭐 12만 3,500원, 뭐 요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결국 컨설팅 비용 450만 원을 지급했다. 그래서 8채 컨설팅 비용은 뭐 한 총에서 뭐 3,600만 원. 그러니까 이 8채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 오피스텔 4개랑 아파트 4개, 8개 했을 때는 3,6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한번 더 책을 총 하나, 둘, 셋, 넷, 다, 7권의 책을 내셨던 베스트셀러 저자였고요. 또 스타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요. 이분은 그냥 카페, 그 책과 카페 만들어서 카페에서 조용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 강사님과 이분 부인의 명의로 된 주택은 총 500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0채. 500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분은 경험은 엄청날 것 같아요. 이 500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의 아파트 세팅하는 능력은 탁월했다고 봐요. 전 탁월할 것 같아. 왜? 수백 채의 경험이 이게 쉬운 경험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진짜 이 실무적인 거, 뭐 인테리어, 뭐 세 맞히는 거, 대출 알아보는 거, 요쪽에 대해서는 아마 실전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 그리고 이분이 15억 상담의 고급 타운하우스에서 거주한다. 이건 진짜 같아요. 여기서 직접 거주하고 나서. 왜냐면 이거 뭐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KBS에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쭉 조사해 보니까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분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부부 명의의 이제 한 아파트를 정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니까 진짜로 그 부부가 한 80채를 갖고 있대요. 자, 이분의 팩트 체크는 끝났어요. 진짜 아파트는 많이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자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전세 대납제도라는 걸 했대네요. 이건 뭐냐면 역전세가 날 경우 역전세 난 금액에 대해서 대납해 드리고 이자를 받겠습니다. 이자는 2.5에서 5.5% 정도 받는다고 하네요.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2.3% 기준이라고 할 때 거의 5.5면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은 DSR 뭐 이런 거 걸려갖고 안 나올 수 있는 거를 이자 대납을 한다고 하네요. 또 특정 지역의 집중 투자. 이 지역들 다예요. 다 박 땡땡땡님 강사 타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강사님이 어느 지역 하나를 찍어갖고 전적으로 산 것 같아요. 그 강사는 내가 고생해서 현장을 발로 뛰어가며 발굴한 아파트니까 내 말 믿고 가만히 있어라.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초보 입장에서도 참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100% 믿었겠죠.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아파트인가 보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수강생분들의 등기부등본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샀는지 또 수강생 한 70명, 80명을 대상으로 다 등기부등본 갖고 와라. 그래서 그 지역을 한번 봤어요. 일정 아파트에 몰빵이 돼 있고요. 특히 아파트를 좀 많이 사신 것 같고요. 또 오피스텔. 이걸 봤어요. 이거. 자, 이거 봤어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A 지역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도 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수량은 개수는 몇 개 안 돼요. 일산이더라고요. 여기는 갭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3호선 라인 기점으로 주염역 인근에 요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산이었고요. 여기도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김포더라고요. 김포 어디냐면 이거 걸포역 쪽에 있더라고. 걸포역. 전세가 싼 걸 보니까 딱 위치를 보니까 북변 쪽 감정동 요 인근의 구축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여기 화성시라고 나와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어디냐면 화성시청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 새 아파트 말고 이렇게 요런 거 구축 있죠. 구축 좀 오래된 구축. 여기 화성시청 있는 남양 쪽이 몇 개다. 남양 쪽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고 여기 있죠. 네 개짜리 네 개짜리는 신갈 쪽이더라고요. 신갈 쪽. 신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수십 개가 여기였는데 여기 어딜까요? 지역만 말해요. 지역 어딜 것 같아요? 여기. 자, 수원 뭐 이쪽에 있어요. 뭐 수원도 보이고 봉담도 보이고. 전현정님 나는 동탄이다. 동원이다. 이영란님 동원이다. 업타운님 동투다. 뭐 전현정님 영통이다. 수원 및 민들레님 메탄동이다. 어 김동구님 향남이다. 자산북비님 오산이다. 요요요위. 박향민님 병점이다. 정현정님 병점이다. 평택도 나왔고요. 수원 영통 메탄동이요. 라그나님 정답은 병점이에요. 병점. 자, 병점 아파트 보여줄게요. 지금은 떨어졌지만 이런 병점 주공 1단지 있죠. 이런 거 매매가 전세가 지금도 뭐 지금 역전세 나긴 했는데 이런 구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구축 오래된 아파트들. 자, 우선 볼까요? 뭐 어차피 갭 투자니까 층 안 보고. 자, 뭐 1억 4,500이네요. 전세 한번 볼까요? 1억 1천, 지금 3천 정도 하는데 이게 지금 갭이 벌어졌는데 과거에는 갭이 거의 뭐 붙어 있었죠. 2016년으로 내가만 봐봐요. 과거에는 갭이 엄청 작았죠. 뭐 예를 들어 6층 요 정도 갭 2천 정도 되고요. 이런 거 하면은 갭 1200, 1000 요렇게 갭 작을 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 병점에다가 특히 화성시 동탄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푸른마을 쪽에 있었겠죠.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특정 산업이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전자산업 하나만으로 힘들어지게 되면은 뭐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상황이 불안해집니다. 특정 산업, 삼성전자 얘기일 거예요. 삼성 반도체랑 삼성전자 있으니까. 선대인님이 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미분양 통계를 보면 전국 미분양 물량의 5분의 1이 이 지역에서만 발생한 적도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옛날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 동탄이가 완전 롤러코스터 장이거든요. 뭐 미분양도 확 났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뭐 미분양이 과거에 있었다. 그리고 동탄 이 신도시 입주 물량이 제일 많거든요. 수도권 전역에서 동탄 이 신도시 입주 물량이 제일 많았으니까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집값도 일부 가라앉았고 전세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권대중 교수님께서는 갭 투자를 하는 경우나 부동산 투자는 미래 가치가 있는 현재 가치 투자잖아요. 얘기하면서 이쪽에 대해서는 약간 호재가 없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그쪽 지역 부동산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소장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과거를 떠올려서 층은 상관없고 이것 가격만 생각하는 거예요. 갭만 오로지 갭. 그냥 갭 작은 것만 생각한 거야. 언제? 이때 당시 이때 당시 어 왼쪽이 매매가고 이게 매매가고 전세가인데요. 갭이 무조건 작아야 돼. 자, 뭐 1층, 뭐 7층 어쨌든 이거만 요 두 개만 해도 1000갭이란 말이에요. 1000개. 보통 1000에서 1200개 팩겠죠. 그냥 이 특정 단지가 그냥 제가 찍은 거예요. 이 단지는 아니에요. 그냥 찍은 단지인데 특정 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갭만 보고 투자를 했고요. 층이 낮고 높고 간에 매매가와 높아도 상관없이 갭만 작으면 돼. 우리는 잘 안 사는 물건들 있잖아요. 층은 낮고 정말 쉽게 얘기해서 개도 안 집어가는 집 바로 계약하러 와요. 매물은 보지도 않고요. 집을 안 봐요 절대로? 네, 안 봐요. 무조건 갭만 작으면 사러 온다고 했어요. 그 박땡땡님은 요주의 인물로 정해져서 우리가 거래를 안 한다고 하네요. 거래를 안 했더니 어떻게 했다? 이분이 직접 부동산 중개업을 차리기 시작했죠. 변액보험 가입 권유. 요것도 특이했어요. 집에 상속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상속세 대비를 위해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액보험에서 1회 납부 30만 원이면 되게 큰 종신보험으로 뭐 한 20년 30년 부는 거겠죠. 30만 원 매달 30만 원씩. 근데 이분이 5개나 가입을 했대네. 자, 뭐 하나, 둘, 셋, 넷, 5개 가입해서 총 13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그냥 보험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너무 과도한 보험은 가게에 커다란 무리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강사님께서는 현재 강의도 하시지만 이쪽 보험회사에 이제 소속돼 있더라고요. 수강생을 상대로 보험 가입도 권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상한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해서 또 인테리어 업자가 이제 대표가 김땡땡인데 이거는 그 박땡땡님의 그 강사님의 부인이 되더라고요. 아파트 세팅을 할 때 회원을 모집해서 컨설팅 비용 상담료를 220만 원 받고요. 상담이 끝나면은 550만 원의 강의를 듣게 하고요. 그리고 한 채당 450만 원의 이제 세팅비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을 가입 후 수수료를 챙기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수익을 발생되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강사지만 제가 세팅해서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한 채당 뭐 요거 풀로 하면은 그래도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의 큰 돈이 들어가는 거.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의혹 1, 2, 3, 4가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 또 보험 가입,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까지 해서 풀코스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물건에 대해서 수강생들끼리 이제 팔고 사고 하더라고요. 현재 거래가액이 이분이 3억 3천만 원에 주고 샀는데 이분이 2년 있다가 2년 2개월 있다가 3억 2,500만 원 주고 산다. 아무래도 이제 전세가 떨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500만 원 싸게 이분이 산 건데 이게 보니까 그쪽 회원이더라고요. 회원끼리.
그리고 회원 간 거래가 이렇게 10건씩. 회원이 서로 회원인지 몰라.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뭐 거래할 때 그 사람이 뭐 이름만 이름이랑 뭐 사는 곳, 핸드폰 번호 정도는 알지. 인간 등기부등본을 쭉 보니까 회원 간 거래가 있었고요. 이건 또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거래 보니까 김모모 씨가 있는데, 김모모 씨가 있었는데, 이 김모모 씨는 누구냐면, 이 여기 나오는 김모모 씨는 누구냐면 이 피 강사님의 부인이더라고. 또 이 이유가 어떤 거냐면, 직접 뭐 저기 PD가 와갖고 220만 원 주고 상담도 받아보고 뭐 막걸리 먹으면서 성공해보라고 좀 낚시를 하셨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고액 강의 VIP 1000만 원 요런 강의를 얘기하면서, 저도 같은 강사지만 이거 보면서 되게 되게 좀 씁쓸하다. 그냥 수강생들을 거의 오신 분들을 좀 돈벌이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왜? 예를 들어 3천만 원 전재산, 내가 투자할 금액이 3천만 원이야. 근데 내가 3천만 원 한 번 투자하려고 뭐 지역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거 뭐 무서워서 못해. 근데 여길 찾아갔더니 뭐다? 뭐 다 해주네. 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초보 입장에서는 되게 의지되고 좋거든요. 근데 이게 또 독이 되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도 항상 투자할 때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충분히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의뢰받은 것도 있어. 뭐 애한선님 뭐 당첨 좀 시켜주세요 뭐 하면서 뭐 추가 컨설팅 비용을 내겠습니다. 근데 우선 다 거절은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렇게 한번 투자를 해줘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투자를 진짜 쉽게 편하게 투자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막 두렵거든, 무섭고. 뭐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사실 저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저렇게 투자하게 되면 뭐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리고 아까 거의 몰빵 투자 11개 투자하신 분들 보니까 거의 뭐 답이 없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행복해지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투자로 있어서 굉장히 불행할 것 같아요.